안녕하십니까. 관계일치기공학 백은정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장 교합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교합의 정의와 화학의 기본이, 그리고 화학골의 운동, 교합면의 형태와 교합면 형태 결정 요인들, 치획과 보철학적인 이상교합, 그리고 교합기의 역사와 분류 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합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합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상하학, 치하의 교합면이 서로 접촉되어 있는 상태를 교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의학에서는 하학이 운동할 때 상하학이 기능적 접촉 상태에 있는 경우를 교합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교합이란 상하학, 치하가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하학골이 폐쇄되어 정지되어 있거나 여러 화학골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접촉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교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합의 종류는 기능적 교합, 기능장애적 교합, 생리적 교합, 외상성 교합, 불완전 교합, 치료적 교합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정상적인 교합의 개념에서 좀 볼 때는 이런 이제 교합의 개념이 하학골의 원활한 활주 운동과 이제 폐구 운동, 이제 열고 닫는 이런 운동을 방해하는 교합 간섭이 없는 상태의 치아 접촉 관계를 우리가 교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즉 구강악기의 건강과 기능에 생리적으로 위해하지 않는 악한 치아 접촉 관계를 재현해 주는 데 있다라고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합을 분류하자면 기능적 교합, 기능장애적 교합, 생리적 교합, 외상성 교합, 불완전 교합, 그리고 치료적 교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합에 간섭이 있으면은 기능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교합 간섭이 없는 보철물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 치열에서도 교합 간섭을 제거해서 이런 기능적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교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교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학골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하학이 운동하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하학골 운동과 교합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합에 대해서 알려면은 우선 하학의 기본이라든지 중심이 교합, 안정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교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먼저 하학의 기본적인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심 교합 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제 센트럴 오클루전 줄임말로 우리가 이제 CO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 교합이라는 것은요, 치열에 대한 기본 위치로서 이 과두와 관절 원판의 위치나 배열과는 상관없이 치아가 최대로 교합 접촉을 이룰 때 상태를 우리가 이 중심 교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상하악 치아 교합면이 최대로 가장 많이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하악골의 그 움직임이나 편이 없이 최대로 접촉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환자에게 구치부를 힘껏 깨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입을 앙 다문 상태에서 깨물라고 했을 때 이 상하 구치의 교두가 이제 가장 많이 접촉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접촉 면적이 가장 많아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아가 있을 때만 이 중심 교합이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치아가 있는 유치약의 경우에만 존재하고 당연히 무치약, 치아가 없는 환자에게서는 이 중심 교합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총이치라든지 이런 배열을 통해서 다시 보철을 제공할 경우에는 다시 중심 교합이가 이제 나타나겠죠. 그리고 중심 교합 같은 경우에는 중심 위보다는 과두가 이제 약간에서 이제 약간 전방에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아가 맹출되면서 이러한 이제 중심 교합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천적으로 습득한다라고 해서 후천성 중심 교합 또는 후천성 습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 교합이는요, 치아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치아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치하기에서 이제 보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악골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이 Centric Relation CR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라는 것은요, 악관절에서 하악의 위치에 대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치아의 위치나 수직 고경에 관계없이 적절히 배열된 과두와 관절합한 복합재가 관절 결절에 대해 출생방에 있을 때의 상악에 대한 하악의 위치 관계다라고 개념적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중심이라는 것은요, 과두와 하악와의 관계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심이가 가지는 생리적인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온판과 과두 복합재 배열이 정상적으로 관절와 내에서 최상방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저작근의 긴장이 최소로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개폐축, 이 힌지 엑시스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도 이제 있고요. 네, 모든 하악골 운동은 이 위치에서 긴장 없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다섯째, 임상적으로 반복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 같은 경우에는요, 치아와는 관계없이 치아보다는 이런 하악와라든지 악관절과 관련된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무치아 보철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치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철을 제작해 준다든지 할 때 기준점을 이런 중심이를 가지고 많이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교합을 재구성을 할 때 이계 교합을 부여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치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철을 제작을 해줄 때도 위치적인 관계로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 이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위 교합 CRO, Centric Relation Occlusio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위 교합 같은 경우에는요, 상악 치아 같은 경우에는 중심교합 상태, 즉 그 치아가 가장 많은 면적으로 닿는 상태를 말하겠죠. 이런 중심교합 상태이고, 이런 측두 하악 관절 같은 경우에는 중심 위 관계를 이루는 교합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중심 위 교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교합과 중심 위 상태가 일치를 하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 이런 치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10% 정도만이 이 중심이 교합 상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은 사실 이게 두 개가 다 일치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교합 시 과두가 중심이 관계보다는 조금 전방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치아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 이제 치아가 없는 경우를 이제 예시를 들자면 이제 총이치를 제작해야 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치아가 없는 무치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 안에서 우리가 중심 교합을 체득할 수가 없겠죠. 치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중심 위로 잡아서 기록을 하게 될 텐데 이 중심위 기록으로 모형을 이제 교합기에 부착하고 그다음에 인공치는 그렇게 되면은 중심 교합 상태로 배열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치아는 중심 교합이 되고 악관절은 중심위 관계가 이제 있는 중심위 교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심위 교합을 이제 THIOP, 이제 Summer Hinge Intercuspal Occlusion Position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위, Rest Position입니다. 이 안정위 같은 경우에는요, 환자가 긴장 없이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이 하악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즉 환자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그때 이제 관두 자체가 긴장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있을 때 이 하악의 거상근이 중력을 견디면서 하악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습관성 체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즉 우리가 편안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스카라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은 입을 살짝 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멍하게 TV를 본다든지 가만히 있을 때도 입을 살짝 벌리면서 멍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상태를 우리가 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악 치아 간에 생기는 이제 정상적인 간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교합 간 안정 간격 또는 자유로 간격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요 간격 자체는 상악 중절지 요 사이에는 한 2mm에서 3mm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구치부에서는 한 0.4mm에서 0.5mm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요게 치아가 있을 때도 당연히 안정의 상태가 있겠지만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도 당연히 안정의 상태가 있겠죠. 입을 편안하게 벌리고 있을 때 발생되는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무치약에서도 이 안정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이치를 제작할 때도 이제 일반적으로 요 안정이를 가지고 주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악골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능 운동과 비기능 운동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기능적인 운동을 보자면 치아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 저작 있겠죠. 그 다음에 연화, 발음 이런 작업들이 이제 우리가 하악에서 가지고 가는 이제 기능적인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기능적이지 않은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 저작, 연화, 발음을 제외한 이 정상적인 기능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비기능 운동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이를 간다든지, 이를 악무는 습관이라든지,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아니면 뭐 연필이라든지 습관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물고 뜯는다든지 그런 습관들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과도한 교합압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런 머리핀 개구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머리핀 실핀 같은 거 꽂을 때 치아를 사용해서 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치아 접촉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저작하는 그런 주기와는 일치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퇴행성 마모라든지 이제 치주 인대가 확대된다든지 또는 치아가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요. 심하면 치아가 파절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런 치아의 문제 혹은 치주적인 문제가 이런 근육에 대한 통증을 유발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두통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자제한다든지 이제 주의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악골의 운동을 여러 가지 이제 면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악골의 운동 기준면에서 기하학적인 기준면을 볼 건데요. 하악골의 기본 운동은 이제 수직적인 시상평면과 수평면 그리고 전두평면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들이 어떤 면들이냐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상평면을 보면은요. 두개골의 시상봉합과 평행하거나 정중면과 평행한 면을 해당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체를 봤을 때, 우리 이제 구강 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면과 전두면에는 이제 수직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전후방과 상하로 연전된 수직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평면을 보면은요, 수평선의 평행한 면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치아라든지 인체의 장축과 직각을 이루는 평면이다 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 시상평면과는 이제 직각을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체적인 부분에서 좀 넓게 보자면 인체를 상하로 나누는 면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상면과 이제 전두면 이런 부분에 수직으로 존재를 하고 전후방과 내측방으로는 연장된 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두편면은요. 두개골의 관상봉합과 평행하고요. 인체로 봤을 때는 전후로 나누는 면이 이 전두평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평면과 시상면에는 수직적인 면으로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측방과는 상하로 연장된 수직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악골 운동을 할 때 이 세 가지 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전방 운동하는지, 측방 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악이 운동할 때 회전하는 그 축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평축이 있는데요. 이 수평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폐 운동할 때 하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사용되는 가상축이고요. 이 수평축 같은 경우에는 시상면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평축 같은 경우에는요, 하악투가 하악과 내에서 순수하게 회전 운동을 할 때 좌우측 가드로 수평으로 연결한 하악의 개폐축에 해당이 되고요. 좌측 하나, 우측 하나 이렇게 하나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직축은 어디냐? 좌우 가드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가상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수직축 같은 경우에는 수평면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축과 마찬가지로 좌우에 각각 한 개씩 이 축이 존재를 하고요. 축박 운동을 할 때는 작업측 과두가 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은 시상축입니다. 이 시상축 같은 경우에는 전두면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좌우 한 개씩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요, 균형측, 과두가 측방 운동을 할 때 정중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 관절, 결절과 부딪히면서 동시에 하박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는 이 시상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악골의 기본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전 운동 혹은 접번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점이나 혹은 이제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회전 운동이고요. 상하치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계 교합이 반복되고요. 이제 치아는 이런 운동을 반복할 수 있지만, 이제 과두 같은 경우에는 위치의 변동이 없는 이 상태가 이 회전 운동 혹은 접번 운동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진 운동 혹은 활주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두 개의 운동 물체가 접촉된 상태에서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동시에 이동하는 운동을 말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절 음판과 이제 관절면 사이의 상관절광 그 부분에서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악골의 이제 기본 운동을 봤고요. 이번에는 하악골의 기능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골이 운동하는 이제 기능적으로 운동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먼저 개폐 운동이 있는데요. 이 개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교합위에서, 즉 치아가 가장 많이 맞물려 있는 이 상태에서 최대 개구 위를 향해 하악을 내리고 다시 그 위치로 폐구하는 운동을 우리가 개폐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중심 교합의 상태, 치아가 가장 많이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한 입을 크게 벌리고 다시 닫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개폐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방 운동을 보면은요, 전방 운동은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선 하악치아가 중심 위에서 중심 교합 상태로 간 다음에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서 하악 전치 절단 부분이 상악 전치 설측 부분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앞으로 이제 향해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절단 교합 상태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하악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턱의 움직임이 단순히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상방으로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단교합 상태에서도 계속 전상방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가 전방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측방 운동이고요. 하악골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움직이는 운동이고요. 측두하악 관절에서는 작업측과 비작업측 과다가 당연히 이제 대칭적이지 못한 비대칭적인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측방 운동을 하다 보면은 생기는 부수적인 운동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생기는 각을 우리가 이제 베넷 무브먼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회전 과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측방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작은 회전 운동을 하는데, 요때 이제 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각도 전개각이 생기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베넷 무브먼트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요, 교합면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합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교합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합면을 보면은 우선 크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교두와 이제
기능적인 역할이 아닌 이제 비기능 해당하는 교두들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 교두들은요. 대합치 교합면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합치 교합면에 있다라는 것은 대합치와 이렇게 맞물렸을 때 같이 닿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단, 이제 음식물을 자르고 부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때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비기능 교두보다 넓은 외사면을 가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저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화할 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이런 넓은 외사면을 가지고 있고요. 기능 교두의 외사면은 대합치와 교합적으로 접촉을 해야지만 음식물 절단을 할 수가 있겠죠. 저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기능 교두에 비해서는 대체로 둥근 편입니다. 이게 너무 뾰족하게 되면은 음식물을 저작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깨진다든지 파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치아가 이제 기능교두 자체가 좀 뾰족하다 할지라도 이제 반복적인 저작에 의해서 다소 마모되면서 살짝 둥글러지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기능교두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하악이 측방 운동할 때만 접촉을 하고 대합치 교화면의 외사면과 이제 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기능 교두 자체는요. 기능 교두보다는 외사면이 다소 좁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 교두와 외사면 같은 경우에는요. 대합치랑 교합 접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기능 교두는 기능 교두보다는 이제 대체로 좀 뾰족하고 날카롭다라고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합면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들에서 볼 건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요인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평피계, 수직피계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평피계, 수직피계는 이제 수직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교합면에서 교두의 높이나 교합면 Y의 깊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가 수직적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수평피계, 이제 오버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평피계 같은 경우에는요. 전치부에서 수평피계가 감소할 경우 이제 운동을 하면은 하악이 하방으로 이동하기가 좀 쉽겠죠. 그러면서 이제 구치가 이게 되기도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피계 같은 경우에는 구치 교두의 길이는 높아지고 절치 유도각은 커진다라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반대로 이 수평피계가 증가할 경우, 늘어날 경우에는 하악이 수평으로 이동할 때 이제 구치가 이개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구치의 교두는 낮아지고 절치 유도각은 작아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직피계, 오버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치부에서 수직피계가 감소할 경우 구치의 교두는 낮아지면서 절치 유도각도 작아진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수직피계가 증가할 경우 구치의 교두는 높아지면서 절치 유도각은 커진다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교합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측성 균형 교합을 보면은요, 편식 운동을 할 때 상하악의 전치하가 접촉하는 교합 형식이고요. 이제 최대 교두간 접촉 상태에서 작업측 방향으로 치아를 접촉해서 활주시킬 때, 즉 운동시킬 때 작업측에서도 그 다음에 균형측에서도 치아가 서로 접촉하는 이 형태를 우리가 양측성 균형교합이다 라고 부릅니다. 즉, 이 측방 운동을 했을 때 이 작업측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교두 길이가 닿고요. 그 다음에 균형측에서는 이제 서로 반대되는 측의 교두가, 예를 들자면 상악 설측 교두다 하면 하악 같은 경우에는 협측 교두가 닿는 이 형태를 우리가 양측성 균형교합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측성 균형교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운동할 때 가장 많은 수의 치아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총이치를 제작할 때 이러한 양측성 균형 교합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양측성 이 총이치를 제작할 때 이 양측성 균형 교합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작업 측과 이 이제 균형 측에서 모두 접촉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총이치가 탈락하는 것들을 방지를 하겠죠. 그렇지 않고 한쪽 뭐 작업 측에서만 교합이 되고 이제 균형 측에서는 이 교합이라든지 접촉이 없다라고 하면은 의치 같은 경우에는 접촉할 때 탈락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힘의 이제 측방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총이치 제작할 때는 요 양측성 균형 교합을 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의치가 탈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제 그 자연치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힘들긴 하겠죠. 그리고 좀 실패하는 경우도 좀 많다. 그래서 이제 자연치열에서는 양측성 균형 교합을 좀 도입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측성 균형 교합은요. 측방 운동 시에 작업 측에서는 이제 구치부의 치아 접촉이 있지만, 그 다음에 균형 측에서는 접촉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합이 이 편측성 균형 교합입니다. 다음 상호적인 보호 교합을 보면은요, 요 교합 같은 경우에는 중심 교합을 할 때는 구치가 접촉을 하고요, 전치는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고요, 전방 운동을 할 경우에는 전치만 접촉되면서 반대로 구치가 보호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방 운동을 할 때에는 이제 견치만 접촉되고, 그 다음에 절치라든지 구치 같은 경우에는 견치가 접촉되면서 이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견치 유도 교합 또는 견치 보호 교합 그리고 이계 교합이라고도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교합 같은 경우에는 중심 교합 같은 경우에는 전치가 보호되고, 그 다음에 전방 운동 시에는 구치가 보호되고, 측방 운동 시에는 전치 구치가 보호되기 때문에 치아가 접촉되는 부분이 이제 최소한이겠고,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마모도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주 조직에도 좀 부담이 적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건강한 치주 조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교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상호적인 보호 교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교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합기란 상악 모형 부착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나아가서 이런 턱관절 부분도 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기능적 교합 관계를 재현시켜주는 기구고요. 환자의 악골 운동 역시 재현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합기의 종류는요, 얼마만큼 악관절을 잘 재현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눠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개폐 운동만 재현할 수 있는 이제 비조절성 교합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괄호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반조절성, 그 다음에 완전히 이런 악관절을 재현해 줄 수 있는 완전 조절성 교합기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조절성 교합기에는 이제 접번 교합기라든지 이런 힌지 액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이제 TMJ 구조가 없는 단순한 교합기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번 교합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평균 괄호각이 정해져 있어서 결정돼서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이제 교합기로 우리가 이제 평균 교합기 이런 정도는 우리가 비조절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반조절성 교합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런 TMJ 구조가 전혀 없는 비조절성에 비해서는 약간의 하악 운동이 허용되어지는 2차원적인 교합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조절성 교합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TMJ 관절 윤기의 망곡이라든지 이런 악골의 운동이 교합기에 모두 재현이 되는 3차원적인 교합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이제 교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이번 주 퀴즈는요, 하악의 기본적인 위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적어서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